소송은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의 판결,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금일 시간에는 이제 취소 소송의 마지막 쟁점인데 432페이지에 취소 소송의 판결과 그 효력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취소 소송의 종료 그 간단한 부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드디어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고 노이동 할인 소송,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민중 기간 소송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보충 자료에 이제 그 13페이지 보면 판결의 효력과 대상 해서 판결의 이제 효력에 관한 거 개략적인 걸 먼저 한번 보면은 이거는 효력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게 낫겠네. 일단 판결의 의의와 종료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판결이란 재판 결론 줄임말이거든요. 그 심판 결론은 이 판결과 구별하기 위해서 재결이라는 용어를 썼죠. 소송 대상인 구체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다. 그래서 1편에 실질적 의미 입법, 사법, 행정인데 이 사법은 법, 확인, 판단, 선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법, 선언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배경이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판결의 기재사항인데 이거는 이걸 건 아니고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이번에 주문이라는 거, 주된 문장.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이유. 이런 게 이제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주된 결론만 미치는데 기속력은 이유에도 미친다.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지. 이 판결문의 그 기재 양식을 써라. 뭐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이유도 부실하게 쓰면 안 되죠. 주문이 정당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 방어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판결서 이에 당사자의 모든 거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라죠. 그 아까 법률에도 정당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미뤄볼 때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 도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판결의 종류인데 이것도 뭐 중간 판결, 종목 판결, 일부 전부 판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 이런 용어는 알아둬야 돼요. 소송 판결은 그 각하 판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안 판결이 이제 인용, 기각, 사정 판결 이런 걸 얘기하고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됐을 때 각하하는 게 소송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 본안 판결은 이제 청구의 당부, 재판 청구한 그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결과 그 인용, 기각, 사정 판결 이렇게 되죠. 근데 각하나 기각이나 엄밀하게 개념은 나눠지지만 원고, 패소, 결론은 똑같죠. 그래서 굳이 뭐 파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나오죠. 부적법하면 각하되어야 될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 이거는 이제 결정에 관한 거긴 하지만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건 똑같죠. 따라서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 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인용 판결은 원고의 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얘기죠. 그래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인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항만법에 따른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관련 법령 해석 적용을 통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해야 된다.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데 거부했다면 위법이라는 얘기겠고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거부한 건 적법이 되겠죠. 뭐 특별한 게 없는 판례죠. 그 다음에 종류인데 이거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판결의 종류가 나오죠. 취소 또는 변경하는 거니까 그 취소 판결 그 다음에 변경 판결은 개념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 편에도 여러 번 봤죠.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 이때는 무효선언을
의미의 취소 판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취소 판결이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어떤 이행 의무와는 무관하다라는 것도 계속 배웠던 거고. 근데 적극적 형성 판결은 안 된다라는 거죠. 현행 그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게 하여튼 의무행 소송을 포함해서 무명한 것은 다 부정하는 입장인데,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허가를 법원이 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처분이 위법할 때 취소하는 내용의 소극적인 그 취소 판결, 이 소극적 형성 판결 이것만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뭐 허가 그 판결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인데 요것도 그 보충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그런데 핵심 정리하고 판례 규제는 조금 더 목차를 세분화해가지고 더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놨는데, 일단 뭐 나중에 정리할 때 핵심 정리로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교재 순서대로 일단은 진행을 할 거예요.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심판 대상과 자리의 제출 시한 및 취소 범위인데,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거 기속행위라는 것도 전제로 깔아야 돼요.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일부 취소가 가능하면 이제 일부 취소 판결 내려야 된다는 거고, 개발부담금 부가처분에 가는 건데, 이건 정당한 부가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때는 전부 취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목차를 세분화해가지고 이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전부 취소고, 정당한 금액 산출이 가능할 때는 일부 취소라는 거, 이런 식으로 목차를 세분화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상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중에서 일부 상위가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이 분리가 가능한 경우 이런 목차로 재분리를 했거든요. 이때는 비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 분리가 가능한 거. 그럼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다음 판례로 연결되죠. 같은 유사한 사안이 결론 동전의 양면이죠. 전부 취소가 안 되면 일부 취소해야 된다는 건 동전의 양면이죠. 비해당 결정 처분 중 요건이 인정되는 상해에 대한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번 봤죠. 여러 처분사유에 관해 하나의 제재 처분을 했을 때 그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처분사유만 갖고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이거는 전체가 적법이 되니까 위법이라고 보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 번 봤던 판례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이게 분리 가능한 거에 관한 논점이죠.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게 가능하고 일부만 위법일 때는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대로 여러분들 보시고 핵심 정리나 판례 규제나 핵심 정리할 때 이거 세분화된 거로 해서 더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면 될 거예요. 전부 취소 판결인데 이건 재량행위 경우, 이건 2편에서도 봤죠. 행정행위 때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선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일부 취소해서 법원이 금액을 확정하면 행정청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이 재량행위 경우 위법하다면 전부 취소해서 재량 처분권을 가진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당한 거를 다시 선택하도록 그 행정청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법심사 방식 이런 거 재량행위 때 봤던 거 다시 여기다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통상 재량행위죠. 뭐 6월 이내 영업정지하면 영업정지 할지 말지부터 결정재량이죠. 몇 개월이 적당한지 선택재량이죠. 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제목만 갖고도 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도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범죄의 그 기속행위 빼고 대부분이 다 과징금도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징계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 학교 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항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그 특별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것도 봤던 논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판결에서는 기각 판결 나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재결의 기속력만 남게 되는데, 이 판결로 단순 기각 판결을 내려주면 그 재결이 잘못된 거잖아요. 일부 비사실은 인정되는데 재결을 잘못했잖아요. 그 잘못을 시정할 길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는 거 이미 봤던 거라 기억만 상기시키고 넘어갑니다. 기각 판결은 패소 판결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인용 판결은 이제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거고, 원고에게. 처분의 취소 선고가 이유 없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행의 판결을 말하는데, 그 처분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이 없는 경우, 즉 적법한 경우나, 분이네. 이건 못 봤네. 처분이죠. 정오표 3권까지 만들어놨는데 저거 하나 빠졌네.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수정을 해놔야겠는데. 그 다음 청구가 이유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하는데, 이거 사정 판결이라 하죠. 이것도 1편에서부터 용어로 산발적으로 나왔는데, 공익에 미치는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인 기각 판결 줄임말이에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이러면 인용 판결을 내리는 게 원칙인데, 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정 판결이라고 하죠. 사정 판결은 집행부정지 원칙과 함께 대표적인 공익조항이죠.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집행정지 부정지는 이미 배웠죠. 먼저 사정 판결의 예로는 댐 건설하고 처분으로 인해 하천 조명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러면 일단 위법이죠. 근데 댐 건설하고 처분을 취소하면 몇 천억에서 몇 조까지 돈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 결과가 될 경우, 이때 취소 판결 대신 물어주는 게 대상적이라 그래요. 대상적 조치로 손해정보를 해주는 거. 기각 판결 내리되 돈 물어주는 거. 사정 판결과 법치행정의 원리. 이거는 위법한 처분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예외적인 거죠. 따라서 엄격한 비교 역량 하에서만 인정되고, 대체적인 구제수단인 권익구제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이것도 법률 문장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사정 판결 제도는 합헌이다라는 건데, 일단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그냥 미리 원고가 있게 될 손해정도와 구제 방법, 그 밖에 사정을 조사해서, 이게 사정조사라고 하는데요. 행정조사는 아니죠. 법원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원고는 피부행정청에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이것도 손해배상은 학설에 따르면 당사자 소송이고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든 당사자 소송이든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거지 행정청을 피고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가 피고라는 얘기죠.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단회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 이래가지고 합헌이다라는 거죠. 근데 대법원의 합헌 판단권, 대법원은 위헌 판단권은 없죠. 합헌 판단권은 있는데 종국적인 건 아니죠. 역시 전국적인 건,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종국적 권한은 위헌, 합헌의 판단권이, 합헌 판단권 있냐가 헌법에서는 그 대법원에 있냐가 헌법에서는 주된 논점 중에 하나인데, 최종적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갖습니다. 사정 판결의 요건인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없으면 단순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거고,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이건 인정 사례가 이렇게 없어요. 뭐냐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라 그랬죠. 이거는 종합성을 특징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하면 서울특별시 1000만 인구에 1000만이 조금 못되지, 지금 경기도가 1000만이 넘고, 그래가지고 이 종합성 때문에 1000만 서울시의 시민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공익이 크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음미할 게 건축불허가 처분 당시에 처분이 위법하다. 이것도 위법적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예요. 근데 구두변론 종결 당시 이 사정 판결 필요성 인정 시기는 구두변론 종결 시거든요. 이런 논점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439에 괄호 4번에 있죠. 위법 인정 기준시는 처분시예요. 필요성 판단 기준시는 판결시. 판결시나 구두변론 종결시나 물리적 시간은 차이가 나거든. 왜냐면 변론 종결하면은 판결문 작성하는데 통상 2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복잡한 건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변론 종결되면은 변론 재개를 한다든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문 쓰는 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거는 이제 판결시나 변론 종결시나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돼요. 주장 입증 책임은 사정 판결되면 원고가 지고 피고가 이기는 거니까 피고행정청에게 유리한 거니까 피고행정청 뭐 제목 갖고 다 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 그 재개발 조합, 재건축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익이 크다. 이거 어렵진 않죠. 부정사례 보면은 이건 가볍게 보면 돼요. 그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그 절차자의 위법성,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한 건데 통서 판례 그때 봤던 거죠. 기속행위 경우라도 독자적 하자 인정한다 그랬죠.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 초래한다고 그래도 취소 판결 내리는 거다. 이건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봤던 거고. 그 다음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기존의 동종업체에게 경쟁 상대를 추가시킴으로써 일시적인 공급시설의 과잉 현상이 나타나 어느 정도에서 자, 뭐 답을 다 가르치면 일시적 어느 정도 막대한이 아니라 이거 뭐 외우지 않아도 뻔하죠.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이게 이제 조선대학교가 탈락하면서 다퉜던 건데 이거는 그 공익과 관련된다고 봤죠. 왜냐면 그 기존에 인가 받은 학교 인가를 취소해버리면 어때 이거? 그럼 거기 재학 중인 학생들 정원이 2,000명이었죠. 2,000명 학년당 2,000명인데 판결 날 때쯤에서 몇 년이 지났다면 한 6,000명 정도가 다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공익 중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재련 고검장, 대구 고검장 항명 파동인데 징계 면직된 검사 복직이 검찰 조직의 안정과 인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 이거는 그 밑에 요지 나오죠. 심재련 사건인데 이게 보면은 참 웃긴 거예요. 검사라고 하는 애들 보면은 독재 정권 앞에서 찍소리 한 번 못해요. 그냥 개처럼 그래도 뭐 견찰 이런 말까지 비아냥까지 듣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보면 꼭 민주정부만 들어서면은 거기는 민주정부에서는 권위적으로 자기들한테 보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개처럼 물어뜯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고졸이라는 그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건데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이 양아치 새끼가 어때요? 몇 학번이냐, 대학 몇 학번이냐, 대학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알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대학도 못 나온 놈아 이 얘기죠. 그 개 양아치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뭐 소신 발언을 했다 친 그 쓰레기 양아치들이 그 쥐 앞에서 이명박 앞에서는 단 한 놈도 찍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박근혜 여기는 뭐 난리도 아니고 이 앞에 개처럼 넙죽 엎드려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항명하고 그 항명의 수배가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런 양아치 집단들이에요. 검찰군. 여기 이 작자도 마찬가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항명하고 지랄을 하지 이명박근혜 이 앞에서 항명했다면 뒤져버리죠. 의문사 당합니다. 이 양아치 집단들이 이 새끼들이 지금 국정 전반에 갖다가 끌어나간다. 모피아 그거하고 결탁해가지고 본만할 거예요. 이거 모피아 출신 이놈들 만만치 않은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결속력이 엄청나게 대단해요. 지금 대한민국 이 국정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3파전입니다. 첫째가 이명박이라네. 윤석열이 직계 검찰 라인, 이 한동훈이로 대표되는 모사꾼이죠. 지가 뭐 책사인 것처럼 하는데 완전히 이건 모사꾼에 불과한 거예요. 싸구려 같은 놈. 한동훈 조폭 조직과 같은 검찰 출신 모피아, 그 다음에 또 장제원, 권성동 같은 이쪽에 그 정치권 라인에 대통령 자체가 국정 장악을 할 수가 없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국무회의 하는데 뭐 지금 환경에 관한 보고를 알아들어요. 경제를 알아들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와서 뭐 국방 외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결국은 어때요? 허수아비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주재한다 뿐이지. 아니 대부분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할 거고.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이 세 집단이 권력 다툼 벌써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통령은 술이나 처먹고 지각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니 지금 권력 다툼 들어갔어요. 원래 레임떡은 중반 이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과 취임도 하기 전에부터 뭔가 난기류가 형성되더니 지금 취임 초기에 권력 다툼에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 권력 다툼에 이기는 놈은 당장 권력의 단맛을 누리겠지만 정권 바뀌면 다 줄줄이 교도소 갈 놈들이라 지금 잘 먹어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 교도소 가서 그 교도소 밥 몇 년 처먹으려면 지금부터 잘 처먹어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교도소 몇 년 견딜 정도로. 불행한 결과가 뻔히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은 법조인들에 대한 환상 가질 필요 없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할 놈들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명하고 지랄하다가 징계당했는데 징계 면직 등 검사 복직이 검찰 조직의 안정과 인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검찰 내부에서 조정 극복해줄 문제일 뿐이고 준사법기관이지 얘네들이 뭐 사법기관인 것처럼 날뛰는데 미안하지만 법원의 판사는 사법기관입니다. 명실공히.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고 따라서 어때요? 행정부 조직의 일례예요. 그래서 뭐 윤석열은 자기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부하 쫄다고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고 검찰총장은 그 따까리 부하 맞습니다.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결국 징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이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준사법기관이에요. 위법한 면직 처분의 취소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재 공공복리에 반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이거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면 사시 기수에 따라 이건 어때요? 위계질서가 철저한 데가 이 사법부에 그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 거기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그 동기이거나 아니면 그 후배 기수가 상관으로 와버리면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 지휘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는 게 뭐 헌신하는 건 아니죠. 뭐 변호사로서 그 장사꾼으로 장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사정 판결 사유가 못 된다. 이래가지고, 그 취소 판결 받아서 복직을 했다가 다시 사표내는 거로 처리가 된 사건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관리처분 계획의 그 수정을 위한 조합원 총액 재결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고 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 규정, 약제 상한 금액 부분을 취소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사정 판결 인정한 게, 그, 구두변론 종결 당시 필요성은 이때를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한다 그랬죠. 요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건 종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설명했고, 법학 전문대학원도 그 학생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제도 자체 학사 관리에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런 거. 이거 상식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안 됩니다.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근데 판례는 어때요? 당사자 주장 없이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최신 판례 특강 때문에 이제 어제까지 정오편 다 작업 마무리하고,
거기 그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정오표의 대부분 99%가 편집상의 문제예요. 어떤 뭐 작은 따옴표를 꺽쇠라 그러나 이런 뭐라 그러나 이런 거로 바꾸는 그 편집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그런 거나 띄어쓰기 같은 거. 뭐 띄어쓰기도 뭐 예를 들어 판례 번호가 벌어진 거 뭐 주로 그런 거라 여러분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그 내용에 관한 게 뭐 오류가 있는 거 그거 극히 일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그 페이지로는 7페이지나 나오는데 나머지 다 무시하고 내용과 관계되는 그것만 수정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법률 바뀐 거 이것도 뭐뭐 또는 이걸 뭐뭐 나 이런 정도로 단순한 문장 수정 그거라 그것도 뭐 귀찮으면 조문 바꾸고 나중에 법제처 가서 찾아보려고 할 때 조문이나 바꿔놓으면 되지 나머지 뭐 내용은 그대로 둬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최근 5개년에 보면은 이 금년도 국가직 부급은 제가 아직 문제도 못 봤어요. 뭐 어렵게 났다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어렵게 들었는데 아직 못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 4년치 금년도 빼고 지난해 것까지 봤더니 놀라운 게 순수하게 그 지문 4개가 다 판례로만 구성된 게 13문제에서 15문제까지고 판례가 3개 학설 하나, 판례 3개에 법률 하나 요거까지 치면 18에서 19문제가 판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판례를 모르고서는 이제 특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4문제나 나왔다고 이번 시험에 그런데 사례 문제 원점도 철저하게 다 판례를 토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판례를 모르고서는 행정법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럼 부담이냐? 부담이 아닙니다. 법률 같은 경우는 논리에 따라 법률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률을 생으로 외워야 될 게 많은데 판례는 논리적 배경,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례 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난도가 더 쉬워졌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국 어려웠다. 그건 사회 공부했던 그 법률 용어도 몰랐던 그 입장에서 어려운 거지 안 봐도 뻔해요. 이건 뭐 저는 최하급으로 출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하급도 못 되는 싸구려들이 이제 개거품 토하는 건데 걔네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내줘도 개거품 토하는 거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싸구려로 공부하면 뭐 쉽게 내줘도 그게 지네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판례는 반가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9문제나 나오는데 그럼 거의 뭐 판례만 갖고 19문제 주워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법률 통으로 생으로 하는 건데 그건 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판례는 어때요? 일권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형 판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법성 인정이지 이건 미리 받고 사정 판결의 적용 범위는 오직 취소 소송에만 인정되고 나머지 소송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판례 뭐 결론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의 요구인데 판결 주문의 기각 판결인데 위법을 명시해.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법 적법은 판결 주문은 결론이라 그랬죠. 취소한다. 왜? 위법이니까 이건 이유에서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정 판결은 위법을 이유가 아니라 판결 주문에 명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판력이 발생하도록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러면 국가배상이라도 100% 승리할 수 있게 위법을 못 박아주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금일 시간에 기판력 배우니까 일단 그 정도로 말로 하고 넘어갑니다. 사정 판결은 청구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비록 단행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배척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정 판결은 단행 처분의 위법성을 시유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 견지에서 위법 인체 효력만 지속시키는 거기 때문에 처분 자체의 위법성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라서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하고자 할 때는 판결 주문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 판결 주문의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는 이유는 기판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그 기판력에 관한 게 444에 있어요. 444의 맨 밑에 보면 객관적 범위, 물적 범위, 개설, 판결 주문이죠.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고 판결 주문에
위법이라고 명시해버리면 위법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법원에서 이걸 적법이라고 해서 국가배상 기각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위법만 확정되는 거지 다른 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그건 기각 판결을 받겠지만 위법에 관한 한은 기판력이 미치면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그 기각 판결 내린 대신 돈으로라도 물어준다 그랬죠. 원고의 권익보험이 불복인데 사정 판결 제도를 허용한 가울로 대응하여 원고에 대한 구제수단을 사정 재결과 달리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정 재결은 상당한 이런 정도 문장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고는 피고인의 행정청에 속하는 국가나 공동단체, 얘가 원래 그 주인이잖아요. 행정청이 아닙니다. 얘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재해가 아닙니다. 해를 제거하는 게 재해예요. 재해시설은 해를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구제수단이다 말이 안 되죠.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이것도 관할도 알아둬야 돼요. 취소소송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정 판결함에 있어 법원이 주체가 되니까 행정조사가 아니죠.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 있게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얘도 기각 판결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상고할 수 있다라는 거고, 소송 비용 부담은 특별 규정이에요. 원래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거든요.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인데, 근데 쟤는 진 게 아니잖아요. 이길 걸 공익 때문에 진 거니까 이게 461에 있거든요. 자, 461에 미리 보면 소송 비용에 관한 원칙 패소자 부담이죠. 이게 440하고 연결되는데,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뭐 분담하는 거 이런 거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예외가 사정 판결이고 처분 등은 취소 변경하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 등, 이거 행정청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니까 이 두 가지 뭐 외우지 않아도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취소 청구가 사정 판결에 의해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그 한도 내에서 인용된 거나 위법이라는 게 인정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따라서 이건 특칙으로 피고, 사실상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을 한다는 특별 규정이고,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이 돈 물어내는 거 원래 권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죠. 이게 통서 판례예요. 그 처분했을 때 행위식법주의가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법은 그 특수성이 뭐라 그랬어요? 재판규범성도 있지만 행위규범성, 법치행정 배웠잖아요. 법에 따라 행정하도록 요구되는 행위규범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처분시. 행정청이 그 행위라는 게 여기 이제 처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판결시가 아닙니다. 처분시예요. 자,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되고, 처분의 법령의 개편이나 사실상태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또 제약이 난 거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여긴 조금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음미를 하자면 행정처분이 있을 때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시라는 거고, 처분 후에 법령의 개편이나 사실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 이거 추가된 거죠.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자료의 문제하고 위법적법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처분 당시 사실 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근거법령 이거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량으로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점, 이거는 의결일 당시다. 이거는 조금 애워둬야죠. 이거는 의결이 나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의결일 당시다라는 거, 이거는 처분시법의 그 이례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판단 대상인데, 이거는 이제 소송 대상이 이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이게 공무원일 때는 얘가 처분이잖아요. 얘가 재결이잖아요.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일 때는 얘가 처분이 되는 거고,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 배웠죠. 사립학교 교원일 때는 징계 처분이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 거고, 그 국공립 교원의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 자체가 원처분이고 이제 얘가 재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의 적부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은 지역적인 논점이 78내긴 한데, 그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배될 수 있다. 당연하죠.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징금 잘못 부과했다는 얘기니까 제목 정도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시정조치를 위반해서 가정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아까도 여러 개 그 처분 사유 중에 일부가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 갖고 정당성이 인정되면 이건 위법, 그 적법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 제약이라는 거예요. 판결 시도 이런 거 있다 이 정도. 판결의 형식은 아까도 잠깐 봤죠. 먼저 판결의 절차, 선고기일에 선고됨으로써 효력 발생인데 추대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민사소송의 주된 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취소 판결의 효력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특히 기속력, 기속력이 어려운 쟁점이 있고 양도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